2021 서평가 총출동쇼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판매 부수로 본다면 아까 지지선언이라고 말씀도 하셨는데 제일 많은 지지선언을 하는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책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성진 선생님, 지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도 책을 좀 많이 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이제 가장 집중되는 것은 대선 주자들이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아마 분명히 이 질문 나올 것 같아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일단 이재명 후보의 책은 지금 한 세다가 지금 제가 다 못 세겠더라고요. 한 100여 권 정도 되는 걸로 지금 추산이 되고, 많이 나왔네요. 예, 그 최근에 또 출간된 책들도 여러 권이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좀 보니까 인간 이재명 이라는 책, 또 이재명 한다면 한다, 또 이재명 페이스북, 또 이재명의 나의 소년공 다이어리. 근데 사실 이게 다 이재명 후보가 직접 쓴 책이 아니라 이제 그 후보를 조명하는, 뭐 소개하는 이런 이제 책들이고, 윤석열 후보 관련서는 지금 찾아보니까 14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모조리 14권 모조리 다 올해 출간된 올해 나왔군요. 예, 책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조금 급하게 만든 느낌이 있기는 해요.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 뭐가 있을까 좀 뒤져보니까 윤석열과 검찰 개혁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거든요. 이슈가 한창 됐었죠. 예, 그래서 이건 뉴스타파에서 직접 만든 책, 이 책 예, 한번 읽어보시길 권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 아메리칸 아이돌이나 이런 프로그램들,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완전 사랑을 받았었던 이유가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숨어 있었던 진주 같은 어떤 보물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의 플랫폼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등단을 통해서 출판사나 아니면 독자들과 만날 수 있었던 방법들과 다른 매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카카오 대표적인 카카오 브런치가 있고요. 뭐 와디즈나 아니면 텀블벅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독립 출판 내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일단 새롭게 등장한 작품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어떤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작가들도 만날 수 있죠. 카카오가 뭐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저희 지난번에 얘기도 나눴지만 네. 등용의 문이 있는 것은 넓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현상인 거죠. 아까 그 젊은 세대들, 그 MZ 세대들의 어떤 그 감성과 너무나 딱 맞고 누군가에게 새로운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방식들은 훨씬 더 다양해져야 된다. 카카오 같은 것이 그 문을 하나 활짝 열어젖혔다. 그런데 과연 아까 생태계 이야기를 했지만 그 작가들을 지금 기존의 출판사들처럼 하나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작가들을 말하자면 계속 지속적으로 브랜딩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그걸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본의 논리로 송호풍처럼 계속 뭐 얼마든지 작가들은 계속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쓰고 버리고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그러니까 접근을 한다라면, 자본의 논리가 으로만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출판계가 대안도 제시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제기도 해야 되고 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존 출판계가 기존 대형 자본들의 일종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뭐 맞는 말씀인데요. 반면에 최근 몇 년 동안 젊은 작가들이 기존 출판계 문단을 향해서 뭐 수상작, 이상문학상 거부하기도 하고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또 최근엔 또 뭐 이몽택 작가가 또 뭐 인세 관련해가지고 또 소송 제기도 하고, 사실 기존 출판계가 갖고 있는 문제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은 이제 출판사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뭐 플랫폼과 경쟁을 해야 되고 대형 자본과 지금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뭔가 질서를 확립하지 않으면 그야말로 하청업체가 됩니다, 출판사들이.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올해 2021년에 출판계를 결산을 하면서 어떤 장르가 사랑받았고 또 어떤 매체들이 새로 생겨났고 어떤 것들이 또 더 보완이 돼야겠고라는 얘기들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평론가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으로 순위나 인기랑 상관없이 올 한 해 가기 전에 내가 이 책은 꼭 소개하고 싶어. 와, 이 책 진짜 완전 짱짱맨이야. 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한 권씩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각 추천하시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애정하는 저자입니다. 네. 농촌사회학자라고 불리기도 하고 정은정 선생님의 정은정 연구원. 네. 밥은 먹고 다니냐는 말. 옛날 인사가 식사를 하셨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이런 인사가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어떤 그 얼었던 마음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탁
풀어낼 수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엔 정은정 선생님만큼 그런 글들을 잘 쓰는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그리고 네. 농민들의 어떤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따지고 계시는 예, 농촌 사회학자 연구원 정은정 연구원님의 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성진 선생님 아, 예. 책 추천해 주시죠. 저는 그 책보다는 작가를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곽경훈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박경훈 작가. 굉장히 독특한 이분만의 어떤 색깔이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은 정의로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본인이 굉장히 강인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한국에서 잘 찾아보기 힘든, 말하자면 심파가 하나도 없는 예, 그런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 또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세상에 이런 천재가 있나 싶을 정도로 또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독서량을 가지고 생산력이 있는. 엄청나더라고요. 최근에 보니까. 그래서 예, 저는 그분 한번 읽어보시라고 추천하고 싶습니다. 정은정 연구원과 곽경훈 작가 추천 받았고요. 홍순철 선생님. 제가 이 책을 추천을 하는데요. 네. 사실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출간됐지만 아마 전 세계적으로 올해의 책을 꼽으면서 아마 꼭 들어갈 만한 책인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책이거든요. 저는 이 책의 제목에 이 책이 하고 싶은 메시지가 딱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기적 유전자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 이론을 들으면 사람이 미워져요. 그리고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서로 짓밟고 정말 나만 살기 위해서 나의 이기적 욕망을 발동해야 되나? 전 사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 책을 들춰보게 되는데요. 이 책은 이타적 유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먼카인드는 인류라는 단어인데요. 이걸 뜯어보면 human is kind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친절하다. 사람은 원래 본디 선하다. 혹시 이 책 읽어보시고 사람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 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추천해 주신 책과 저자분들 보면 정말 다정하고 사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연대하고 인류애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저자분들을 소개해 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본 2021년 출판계 결산까지 알아봤습니다. 내년에도 따뜻하고 좋은 마음으로 예쁜 책들 많이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은요. 예, 출판평론가 김성신입니다. 장동석입니다. 홍순철입니다. 그리고 남정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